CCTV 김어준의 뉴욕타임스. 안녕하세요. 김어준의 뉴욕타임스 김어준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배추값이 폭등하자 그럼 양배추로 김치를 담그라고 했답니다. 농민단체에선 4대강으로 채소 경작지가 갑자기 20%나 줄어서 폭등한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정부에선 2%에 불과하다 주장하죠. 아마도 그 사이 어딘가일 겁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이명박 대통령 본인이 원인을 제공한 겁니다. 근본적인 원인 제공자죠.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걸 마치 자신과 전혀 무관한 사안처럼 딴소리나 하면서 눈속임용 언론 플레이 하는 거. 이게 바로 이 정권의 가장 전형적인 특징이죠.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와 재미를 장악한다. 김용민의 시사 장악 퀴즈. 안녕하세요. 김어준의 뉴욕타임스 김어준입니다. 네, 오늘은 아주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100만 밀란 음모를 지금 도모하고 계신 사회 불만 세력의 괴수. 국가변란을 획책하고 있는 내란에 지금 소지가 있는 분입니다. 네. 네, 신고해야 되는 분이죠. 네. 문성근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아이, 반갑습니다. 제가 이분을 꽤 가까이서 오랫동안 봐왔습니다. 네. 뭔 얘기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상당히 오랜 기간 애인이 없었어요. 네. 네. 최근에 뭐 이렇게 작업도 했는데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수절 중이라고 볼 수 있어요. 수절 중. 저는 최근에 하고 있는 거의 모든 행동은 네. 그 억압된 성적 에너지가 그것 때문에 이 최대 전복을 꿈꾸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뭐 100만 밀란 우리 활동하시는 거 보니까 많은 여성분들하고 이렇게 사진을 같이 찍으시는데 바로 그 맛인 거죠. 일단 정절의 예. 혁명 도구와 방금 전에 우리가 이제 오디오 테스트를 할 때 네. 저는 이명박 뭐뭐뭐 복수할 거야 이랬는데 우리 저 문성근 선생께서는 저는 이명박 대통령을 사랑합니다라고 하셨어요. 전 이거 보면서 갑자기 시간이 한 10수년 전으로 돌아가서 경마장 가는 길을 갑자기 떠올렸습니다. 제이야, 난 너의 이데올로기를 알 수 없다. 이렇게 하셨던 그때. 아니, 변태세요? 왜 이명박 대통령을 좋아하십니까? 네? 네. 아니, 이게 수구 정권을 빨리 끝낼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어서. 그래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집권한 거야 어쩔 수 없는 건데. 네. 뭐 이렇게 빨리 개차반을 쳐주니까 국민들께서 안 되겠다. 12년 정말 안 되겠다. 빨리 끊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예. 개차반이 뭡니까 개차반이. 아니 지금 여기 이게 제일 나을 것 같아요. 괴수니까 그럴 수도 있죠. 네. 그 100만 밀란 물론 뭐 아신 분도 많은데 네. 처음 듣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아마. 100만 밀란 프로젝트가 뭐냐 아주 간단하게 개념을 좀 설명을 해주시고. 네, 그 8월 26일이 이명박 정권의 그 임기가 반이 지난 날이거든요. 그래서 그날부터 시작했는데, 2012년에 한나라당이 또 집권하게 할 수는 절대로 없는 일 아니냐. 민주 진보 정부를 세워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늘 연대와 후보 단일화 뭐 이런 방식을 생각하는데, 총선 12년에는 4월에 총선이 있고 12월에 대선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총선에서 이미 승부가 반 이상 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총선에서 이겨야 되는데 이게 연대가 가능하냐. 지난 7.28 보선을 봐도 이게 정당들 간에 기득권이 있고 이기주의가 있어서 그게 어려운 일이다. 그러니까 그럴 것이 아니라 아예 국민 100만 명이 모여서 야당이 5개로 돼 있는데 야당들한테 이 100만 국민의 바다에 빠져 들어와라. 그래서 섞여서 새롭게 야권 단일 정당을 만들자. 그렇게 해서 총선과 대선을 가는 것이 가장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방안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국민 100만이 모이자. 이런 거를 시작한 거죠. 근데 이제 밀란이라고 붙인 거는 밀란이 정말 백성이 견디다 못해서 뒤집고 나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정치권이 사실 시민하고 유리돼 있었는데 오랫동안
그거를 이제 참여정부 전부터 이제 국민이 대통령이다 이러면서부터 좀 시민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뭐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어떻게 보자면 이제 우리 역사 시민혁명이 없었던 거고, 근데 시민의 역량은 그동안 우리 역사 그 현대사에 이렇게 발전해 왔고, 그러니까 이제는 진정으로 대의민주주의를 제대로 할 때가 됐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정말 시민 주권의 정당, 시민 주권의 정치가 이루어져야 되는 때가 아닌가 싶어서 들고 일어나서, 물론 이제 시작은 답답해서 시작한 밀란인데 이게 성공한 시민혁명으로 끝나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착수를 한 거죠. 간단하게 얘기가 됐더니. 좀 길었나? 이거 편집해야 되겠는데요. 간단하게 말해서 그걸 강제할 국민들을 100만 모으겠다. 그러니까 왜 단일화가 안 된다, 그러니까 연대가 불가능하다고 보냐면 6.2 지방선거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연대를 했다고 말은 하지만 그게 중앙에선 포기한 거잖아요. 알아서. 결렬선언을 한 거고 지방별로 알아서 한 거잖아요. 근데 그때는 기초의원, 광역의원, 구청장, 시장 이렇게 층위가 4개예요. 수천 명에 뽑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주고받기가 얼마든지 가능한데도 안 됐거든요. 근데 총선은 단 한 명을 뽑는다는 거죠. 240개인가 지구당이. 거기에 단 한 자리를 놓고 지금 이미 야5당에서 각자 뛰기 시작을 했는데 조직 만들고 돈 쓰고 이러면서 내가 소중하고 내가 돼야 되고 쟤는 관둬야 되는 이유를 수만 가지를 찾으면서 서로 이렇게 감정 싸움을 시작했는데 그걸 선거 임박해서 너 여기 관둬, 여기 민노당 줄게, 여기 너 관둬, 진보신당 줄게, 이게 되냐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렇게 충의가 많은데도 합의한 거를 정세균 대표한테 가져갔더니 민주당이 거부한 거잖아요. 거부했을 때 이를테면 어떤 양보하기로 한 구청장이 있는 지역구의 의원이 반발한 거잖아요. 자기 총선에 불리하니까. 왜 내 거를 주냐? 너 나 비주류라서 빼냐? 이러고 반발하니까 그걸 제압을 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해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김대중 총재가 평민당을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을 때도 여러 번 유리창이 깨졌거든요. 근데 정당들이 다 이해관계가 있고, 네. 당연히. 네. 자기 조직 논리가 있는데, 다 허물고 하나로 합쳐라, 물리적으로. 네. 이게 그 당위를 떠나서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아니, 현실적으로 어려운 건 맞아요. 맞는데, 지금과 같은 상태로 가면 12년 패배가 너무나 뻔하다는 거죠. 근데 정당들이 다 그 기득권과 자기 그 이유 때문에 그냥 시간만 보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방법이 이것 말고 다른 방안이 있느냐. 다른 방안이 없다면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어려운 일이라는 건 알아요. 근데 이거는 그 한마디로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천하자라는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당이 시민과 유리돼 있지 말고, 지금은 그런데 그러지 말고 100만 국민 안에서 섞여서 새롭게 완벽한 제대로 된 민주정당을 창출해내자.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실천하자는 명분을 가지고 기득권을 지키려는 정당의 일부 기득권 세력을 압박해서 이뤄내자라는 거죠. 서로 지금 정당들, 또 통합을 해야 될 이 네. 당사자들, 이 사람들의 어떤 반응은 좀 들어보셨습니까? 이 제안서를 공개하기 전까지는 여러분을 찾아뵀었고요, 일부러. 그러고 이제 제안서 공개된 다음에는 일부러 제가 만나려고 하진 않아요. 그건 이제 이렇게 시민들이 모이니까 그 다음에 판단을 당신들이 알아서 하시오라는 운동이니까 만나지 않고 있는데, 일단 공개된 이후에 그 김근태 선배 천정배. 안녕하십니까. 네. 김근태입니다. 네. 문성근 동지 보고 싶었습니다. 뭐 이러지 않셨습니까? 네. 하나를 아니, 밀어야 글로, 되겠습니다. 동영상은 안 하셨고, 글로 지지선언을 하시고 이제 회원에 가입해 주셨고, 그 다음에 박주선 의원이 초반에 가입하셨다고 그랬는데 몰랐어요, 저희는. 그랬는데 제가 광주 밀란 갔을 때 오셔서 저희 가입했고 지지한다라고 발언을 하고 가셨고, 최문순 의원은 뭐 현장에 길거리 홍보에 이틀 동안 나와 주셨고, 그다음에 이인영 전 의원이 이번에 이제 대표 토론하는 과정에서 그 지지한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런 움직임이 있죠. 아직은 좀 이렇게 뭐랄까, 저는 임계점을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지켜보자는 입장이 강한 거죠. 지금 몇 명 서명이 진행됐나요? 24,500명이가 오늘 아침에 그렇죠. 순전히 혼자서 길거리에 나와서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완전히. 아니, 제가 이제 홈페이지나 트위터나 이렇게 제가 어디 갑니다라고 공지를 하면 이제 자원봉사자들이 나오시죠. 그분들은 알아서 나오는 거고요. 네, 네, 네. 그러니까 누군가 뒤에 조직이 있어가지고 네. 문성근 씨 활동을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경제적으로 예. 지원해 준다는 건 없지 않습니까? 아니, 있죠. 일단. 있는 척 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는 저희가 광주에서 3,000명, 부산에서 3,000명 이제 현장에서 길거리에서 이제 그 서약서를 받았는데, 가입서를 받았는데, 그걸 빼고 나면 만약 한 16,000, 17,000 이렇게 인터넷으로만 가입하신 분들은. 근데 CMS율이 30%가 넘어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놀랐어요. 이렇게 높을 줄 몰랐어요. 되게 CMS라면 고정적으로 돈 빠지게 이렇게. 그렇죠. 서약해 그러니까 주시는 예. 전기 이체하는 거죠. 예. 근데 그게 보통 그 아주 활동적인 인터넷 조직이 한 10% 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율이고. 조직이 뒤에 있는 게 아니고 그 개인들이 있는 거군요. 시민들이. 아니 근데 이를테면 제가 지금 길거리 나가는데 저 혼자 나가는 거는 제가 이제 뭐 얼굴이 알려졌다든가 등등 여러 가지 때문에 저가 나가긴 하지만 이 안 자체를 시간이 논의하는 거. 많으니까. 뭐 드라마 불러주는 데도 없고. 예, 제가 그렇죠. 예, 됐으니까. 근데 이 안을 맨 처음에 얘기한 분들은 조기숙 교수, 김창호 전 국정원부처장, 최민희 민원연 사무총장, 이창동 감독, 그다음에 김두수 사회디자인연구소. 그렇게 하고 처음에 이제 그러니까 맨 처음에 발상을 했을 때 논의를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논의를 했고, 그 다음에 초반에 이제 이 제안서를 숙성시키는 과정에서 이렇게 그 제안자로 참여해 주신 분이 한 60여 명 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착수되고 나니까 여기 좀 이렇게 지식인 그룹이라 그럴까, 뭐 복지 연구하시는 분들, 또 교수 모임, 또 문화인 모임, 뭐 이런 쪽에서, 동의한다.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근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이런 논의를 하자고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랄까, 이게 밀란이다 보니까 다 N분의 1로 참여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만 또 이 안에 이제 방향과 방향 설정이나 이론 배경이라든가 이런 쪽에 이제 지식인들이 같이 해야 되는 일이라서 그분들의 이렇게 조직적인 참여랄까 이런 방안을 좀 생각하고 있죠. 예, 광범위하게 반응이 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가 기억나냐면요. 이제 활동을 보면 이게 한 10여 년 전이 됐죠, 벌써. 노사모가 바로 떠올라요, 당연히. 문성근 씨가 주도적으로 하는 걸 보다 보면 결국은 이제 뭐가 어부럽되냐면 사람들 머릿속에 이거 노빠들 다 재집결해가지고 이거 나중에 유심 밀어주려고 그런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이런 의심 가질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다시 말씀을 드려서 이를테면 시민혁명을 통해서 대의민주주의 제도와 대의민주주의를 운영하기 위한 정당을 획득해낸 거잖아요, 시민이. 네.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없기 때문에 좀 시민들은 정치가 잘해주기를 바라고 시혜를 바란다든지 이런 느낌으로 살아왔었던 거잖아요. 근데 우리 역사가 시민의 역량이 강화되는 과정을 쭉 겪은 거기 때문에 이제야말로 시민혁명에 준하는 힘을 가진 상태에서 대의민주주의를 제대로 하자라고 요구하는 운동이란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 제가 노사모를 한 건 사실인데 노사모를 했다고 해서 이 운동이 친노의 재결집이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러면 민주주의를 하자는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친노 아닌 분들은 그러면 민주주의 하지 말자는 얘기냐. 그러니까 그 굉장히 심각한 모욕이 될 수 있는. 친노 아닌 분들도 많이 참여하고 있는데. 한다라는 말씀이고 또 하나는 근데 그렇게 말씀드리면 그래도 여전히 뭐 좀 서운해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76년부터 김대중 선생하고 관계를 맺었거든요. 그러니까 80년에 그분 사형 집행할까봐 정말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늘 그분의 생명이 마치 제 생명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때 80년에 그때 발버둥 치던 때를 이렇게 회상을 하면, 떠올리면 그냥 이렇게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정서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친DJ 35년이고 친노무현 10년인 거죠. 도리어 그게 제가 제안할 수 있는 편한 입장이기도 해요. 도리어. 근데 이를테면 특정 정치 그런데도 이제 또 특정 정치인을 도우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들을 질문을 솔직히 받았습니다. 몇 번. 근데 제가 노무현 후보가 당선되는데 일정 정도 기여를 했다라고 남이 얘기할 때 저는 한 번도 인정한 적이 없거든요. 민망하잖아요. 근데 이 얘기를 그런 질문을 받으면 어쩔 수 없이 그걸 인정해요. 좋습니다. 제가 노무현 후보가 당선되는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참 여러 가지 우연의 일치였겠지만 그때 노 후보를 도울 때만큼 그 정도의 기여를 앞으로 내가 어느 누구에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그만큼의 기여를 할 가능성은 전무하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노무현 후보를 돕고 내가 그로부터 어떤 덕을 본 거 봤냐. 이제 와서 내가 누군가를 도와서 덕을 볼 이유가 뭐가 있냐. 그렇게 꼭 사람을 의심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리죠. 특정 정치인 지지하려고 갑자기 튀어나와서 뭘 하는 사람 아니다. 이런 얘기신 거잖아요, 지금. 예, 근데 그게 참 답답하죠. 뒤집어 보일 수도 없는 거고. 갑자기 문익환 평전의 한 부분이 생각이 나는데, 그때 재판에서, 예. 재판정에서 이걸 쓸 수도 없고, 예. 어떻게 녹음해 갈 수도 없고, 그냥 머릿속에 기억해 놓고 나가서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외워지지 않는 거에 대해서 피눈물을 흘리셨다는 그 부분을. 머리가 원래 그렇게 좋진 않으신 분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아니, 그러니까 연필을 못 갖고 들어가게 해요. 근데 이제 그때 군인들이니까 딱 근무 시간만 재판하는 거예요. 9시부터 5시까지. 예. 1시간 밥 시간이. 9 to 5구나. 네, 9 to 5. 그러니까 9시부터 12시까지 재판하고 1시간 밥 먹고 1시부터 5시까지 하는 거죠. 그러니까 9시부터 12시까지 하고 밥집 가서 막 메모를 해요. 3시간 동안 있었던 거를. 예. 그리고 그거 식당에다 맡겨놓고 다시 들어가요. 그래서 1시부터 5시까지 딱 하고 나와서 그 메모를 받아다가 집에 앉아가지고 계속 그걸 다시 되새겨 살려내서 기억을 살려내서 왜 그걸 기록해야 된다고 생각하셨어요? 죽일까봐. 그러니까 이 사건의 진실이 뭐냐. 당시 풀 기자가 딱 한 명 들어와요. 내외신을 합쳐서. 근데 외국인, 미국인, 일본인 이런 사람들 들어오면은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죠.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내용을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다가 변호사들은 다 쫓아내가지고, 그러니까 아예 선임을 못하게 했었고, 나중에 국선 변호인 몇 사람이 들어오고 이런 정도였으니까, 변호인도 검사하고 똑같아 하는 짓이. 그러니까 우리가 판사도 검사, 검사도 검사, 변호사도 검사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거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무슨 발언을 했는지를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죠. 바깥에서는. 그렇죠. 기자가 기사를 써주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방법이 없어서 우리가 기억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기억해 쓴 다음에 그때는 편지 검열이 보통 심각할 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보낼 생각을 못하고 외신 기자들이 오면 주는 거죠. 이거다. 그러면 사진을 찍어 이렇게. 가져가는 게 아니라. 네, 가져가는 게 서류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사진을 찍어가지고 사진을 그냥 갖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현상 인화해서 이제 그 신문들에 알리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기자들도 작은 일본의 작은 언론사 이런 데는 안 맡겼고 뉴욕 타임스. 뉴욕 타임스. 우리 계열사죠. 네, 제임스 C. 스코트라는 기자가 있었어요. 동경 주재원이었는데 그 사람이 서울을 왔다 갔다 하면서 했거든요. 그 사람만 오면 얼른 갖다 주는 거예요. 그 사람 찍어갖고 나가서 일본하고 미국에 전해줬고, 그러니까 김대중 선생님 때 미국에 이제 망명하셔서 기자들, 그러니까 한국 신문들을 이렇게 보셨대요. 거기 이제 공판 기록이 쫙 나오잖아요.
아, 이거 도대체 누가 쓴 거냐? 그러니까 이호 선생이 성근이가 썼다. 문익환 그러니까- 목사 아들이 썼다고 했겠죠. 예. 그냥 성근이라고 그랬어. 문자 안 붙이고. 성근 씨,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부르셨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자꾸 그 김 선생이 저보고 출마하라고 그러셨어요. 80년 후반부터. 출마하라는 얘기는 지금도 듣고 계시잖아요, 사실은. 네. 네, 그렇죠. 예전에 풍문에 의하면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다음 주자로서 문성근 선생을 생각하고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설마요. 설마. 예? 처음 듣는 얘기십니까? 아, 처음 듣는 얘기고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그 정치를 좀 하면 어떻겠느냐는 얘기는 정말 끊임없이 들으신 걸로 제가. 하신 적은 있는데 예. 근데 이제 2002년 들어올 때 제가 그 직업을 정치로 안 바꾸지 않겠다고 했던 거는 저 마음속의 결정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동기가 참여한 동기의 3분의 2 정도가 아버지 때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저는 그 말씀, 그러니까 당당하게 안 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었죠. 사실은 좀 제가 문성근 선생도 그렇고 명예남 선생도 그렇고 네. 그 임명직 공무원 자리가 날 수도 있었던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자리. 근데 그걸 고사하신 거 맞죠? 네, 초대 때 제안을 하셨던 건 맞습니다. 예. 근데 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참여했던 게 그 아버지 때문에 한 거가 크니까 이제 그런 건데 짧게 말씀드리면 87년 양김의 분열에 문 목사의 책임이 없다 할 수 없다는 거죠. 네. 근데 양김 시대가 끝나고 이제 그때 87년 분열과 90년 3당 합당에서 벌어진 그 지역 대결 구도를 어떻게든 통합해내자는 상징적인 인물이 정치인 노무현이잖아요. 그러니까 양김 시대가 끝나고 그거를 통합하는 정치인이 나온 거기 때문에 그를 돕는 행위로 도움으로써 그 87년 분열에 대해서 문목은 안 계시지만 한 번 더 국민께 사죄를 드리고 싶다는 마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죄를 드리는다는 사람이 드려놓고 그로부터 어떤 덕을 본다면 그 사죄가 성립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사양을 했던 거죠. 오늘 퀴즈도 풀긴 푸는 거죠, 오늘. 아, 예, 퀴즈 문제를 좀 준비했습니다. 예, 예. 퀴즈 문제 풀면서 현안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제 보시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1987년 6월 항쟁 때 산화환 이한열 열사의 노제 당시 고 문익환 목사의 연설입니다. 전태일 열사요! 김장진 열사요! 전태일, 김상진 뒤에 부른 열사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박종철 열사, 2번 이한열 열사, 3번 장준하 열사, 4번 임원조 열사, 5번 강용석 열사. 아, 저는 강영석 의원도 열사라고 봐요.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사 맞았어. 박종철 열사 박종철 열사 네. 틀렸습니다. 틀렸습니까? 예, 장준하 열사였습니다. 그 문익환 목사님하고 예. 윤동주 시인하고 예, 장준하 선생하고 예. 생각해보면 윤동주 시인은 워낙 그 오래전 네. 인물인 것 같아가지고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예. 완전히 다른 시대의 인물 같잖아요. 네. 이 세 분이 친구래요. 아셨어요? 아, 여기 있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 모를까봐 안 하청한 건데. 같은 해에 같은 마을에서 태어났으니까 아이고. 500m 정도 이렇게 거리 떨어져 있는 같은 초등학교. 같은 초등학교, 네. 중학교 같이 용종에 가면 그 중학교에 사진이 붙어 있는데 윤동주는 대학생 사진이고 문 목사는 70 넘은 사진이고 그러니까 되게 이상하죠. 그러니까요. 예. 윤동주 시인이나 장준하 선생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나요? 그 무릎팍도사란 프로그램 나가가지고 이제 그 얘기를 했는데 그걸 이제 어머니께 말씀드렸죠. 가서 방송 나가서 엄마 윤동주 시인 돌아가셨을 때 그 얘기를 했다고 그랬더니 어머니 갑자기 이렇게 식사를 하시다가 이렇게 창밖으로
가더라, 시선이 바깥으로 이렇게 보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아, 그때 아버지가 정말 끔찍하게 우셨다. 그러니까, 일어나지를 못한 몇 달을 이렇게 우시더래요. 그래서, 이제, 만주에서 이렇게 아주 시골 작은 교회 전도사로 가 계셨는데, 사람들이 별로 없는 거죠. 조그만 마을이니까. 하도 우니까 저러다 쟤도 죽겠다. 그래가지고 좀 큰 도시로 신경적으로 이렇게 다시 다른 교회로 일할 수 있게 옮겨 오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장준하 선생 돌아가셨을 때는 제가 그 기억을 하니까요. 그러니까 장례 끝나고 들어오시면서 박정희가 죽였어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이제 같이 갔다는 초등학교 선생 한 분이 계셨는데, 장준 선생님 같이 있던 사내. 사람. 예, 사내. 그 사람이 온 거예요, 장례식에. 그러니까 그때 참 허술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같이 있었으니까 그 진상을 목격했을 가능성이 있는 분이죠. 네. 근데 그분을 이제 오시니까 그분을 이렇게 녹음기를 켜놓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개운재 선생하고. 쭉 얘기를 어떻게 됐느냐 뭐 이렇게 얘기 듣는데 너무 일단 얘기가 모순이 많고 거짓말하는 게 명백하게 보이고 명백하게. 트라우마. 명백이 나와야 되는데, 명백하게 보인다. 아이고. 네. 네, 그리고 그 시신의 이렇게 바위를 해서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튀긴 건데, 몸이. 근데 외상이 하나도 없고 귀 뒤에 구멍 하나만 뚫려 있었으니까, 시신에. 말이 안 되는 사건이죠.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윤동주를 일제 뺏기고 장준하를 박정희한테 뺏기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죽을 차례. 그렇게 생각하셨던 거라고 느끼고 있어요. 근데 본인은 왜 백수가 되셨죠? 아니, 정말, 방송 제안이나 무슨 이렇게 하다못해 아침 방송 제안 이런 것도 왔다가 걷어지고. 네, 뭐 좀 그렇죠. 실제로 그랬죠. 예, 그런 압력이 있는갑다라고 느끼고 있죠. 정권에서, 방송 쪽에. 문성근 씨가 이 밀란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은 말이죠. 네. 시간이 많다는 거예요. 원동력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 정권이 제가 이제 출연을 좀 많이 하게 그냥 내버려 뒀으면 그러니까요. 계속 연기하고 살고 그러면 되는 건데. 아니, 말씀을 잘하셨는데, MB가 만약에 뭐 이런 비판 인사들이 막 방송 할 수 있게 하면은 그 체제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자기 검열도 되고 비판 못 합니다. 그런데 뭐 이게 뭐 다 떠나놓으니까 그리고 이 밀란의 이 원동력은 시간이 많다는 거예요. 아는 또 있다며요, 성적 불만. 그 근본적인 거죠. 정절의 혁명 도구와. 자, 그럼 이번에는 또 2번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이번 문제입니다. 배우는 아니지만 배우 문성근보다 연기가 탁월한 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명박 대통령입니다. 주특기는 눈물 연기지요? 다음 사진 중 가장 최신의 눈물을 보인 사진은 무엇일까요? 1번, 2번, 3번, 4번, 5번. 아침 방송에서 눈물을 네. 보이셨다면서요? 3번 저 사진인 것 같아요. 정답입니다. 이야, 정답이십니다. 예. KBS 아침마당 출연해가지고 어머니 얘기하면서 눈물을 짓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장애인의 날 홀트 요양원을 방문해서 또 비상경제대책회의 때 기초생활수급자가 나와서 이야기를 할 때, 또 천안함 희생장병 추모 연설을 할 때, 태백 진폐증 환자 병원 방문했을 때 각각 이렇게 눈물을 흘렸는데, 그러니까 대통령이 제가 알기로는 예. 그 아침 방송에 예. 나와서 그게 생중계된 건 예. 토크쇼를 예. 임기 중에 예. 그 처음인 걸로 알고 있어요. 음. 네.
왜 그러셨을까요? 저도 이 MB식 얘기를 하면 저도 건설을 해봐서 아는데요. 건설에서 계셨어요? 예, 건설에서 네. 있었고요. 네. 사우디에서 상수도 500km 깔아본 적이 있거든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그걸 모르실 거예요. 네. 젊은 사람들은. 그 정말 그 노가다 출신입니다. 건설 그 완공의 환희는 정말 대단해요. 네, 그러니까 그 정말 올가즘은 인생의 수천 번이잖아요. 근데 완공의 그 환희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수천 농담처럼 번이면 최근에 굉장히 오래 못 느껴보신 걸로 제가. 그래서 저 MB가 이게 사대강에 저렇게 집착하는 거는 그 성적인 취향이다 뭐 이렇게 제가 농담을 한 적도 있죠. 근데 저 예리한 통찰인데. 그런 생각은 합니다. 그러니까 그 건설회사하고 무역회사가 다른 건 뭐냐면요. 무역회사는 그 조그만 그러니까 이게 뭐 신발 뭐 컵 뭐 볼펜 이런 식으로 물건이 많잖아요. 종류가 하나하나 그 선적할 때마다 그거 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약속이 중요하거든요. 딜리버리를 지킨다든지 아니면 옷 같은 경우는 늦게 도착하면 그냥 영원이 되니까 가치가. 그리고 반복하기 때문에 굉장히 신뢰가 중요해요. 무역에서는. 근데 건설은 공사를 따는 것이 왕이에요. 그렇죠. 그 전 과정은 그 전 과정에 얼마나 거짓말을 했느냐, 얼마나 이합집산을 했으면 뒤통수를 쳤느냐, 담합을 했는지. 다 소용이 없어요. 막판에 가서 딱 따는 게 왕이에요. 그리고 딴 다음에 공사를 뭐 이게 퀄리티가 어떠냐 다 상관없는 얘기고 상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 그러니까 승인 엔지니어로부터 승인 받고 나중에 준공 검사를 딱 받으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를테면 입찰을 하는데 이번에 네가 어떻게 하고 내가 어떻게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남이 하는 걸 보고 임기응변으로 이렇게 계속 넘어간단 말이죠. 임기응변. 이 정권의 특징이죠. 네, 임기응변. 그래서 딱 따면 되는 거기 때문에 과거에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 못 하게 돼 있어요. 본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그 국정을 보면 지금 외교 관계 같은 정말 끔찍스럽지 않습니까? 난 정말 중국하고 하는 거 보면 기절초풍을 했는데 그 대사 통일부 장관이 중국 대사 만났을 때 신임 중국 대사 만나자마자 카메라가 비치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중국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라 이랬잖아요. 김정일 그렇죠. 위원장이 쇼죠, 쇼. 천안함 사태도 아니고 천안문 사태라고 얘기해서. 그러고 나서 그러니까 이제 참사관이 손을 내저으면서 막았다는 거 아니에요. 이 녹음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막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카메라가 빠진 다음에 만나고 나왔을 때 대사한테 한국 언론이 물은 거죠. 한국 정부의 이런 강력한 항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으니까 중국 대사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우리 중국은 대국으로서 늘 책임 있는 행동을 해왔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 다음날 외교부에서 이제 한국이 왜 내정 간섭하느냐 이렇게 성명을 냈지 않습니까? 근데 외교 관례상 대국으로서라는 말이 들어갈 수 있는 거냐. 그 경향신문에만 났습니다. 그 한겨레도 못 본 것 같아요. 아무튼. 근데 그걸 보고 막 이렇게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대국으로서. 감정적이고 네, 자존심 상한 거지, 지금. 네. 고구려가 망한 이래 우리가 중국 대륙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받았습니까? 근데 정말 우리가 남북 관계를 하려면, 아니, 북이 핵발전소 만드는데 육자회담을 하는 나라잖아요. 그러면 남북 관계를 잘 가려면 육자회담에 나오는 4강국이 긴장하지 않아야 되거든요. 남북의 그 평화가 증진되는 부분에 대해서. 교류협력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거를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게 균형자론인 거잖아요. 근데 거기다 대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정말 정말 어처구니가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가 있나. 그러니까 지금 일본과 미국에 수출하는 액수 그걸 합친 것보다 중국에 수출하는 액수가 많은데. 근데 리비아 사태도 그렇죠. 이란 문제도 그렇죠. 나 지금 뭐 하자는 건지. 그 경제 전문가한테 얘기 들어봤더니 중국 문제는 전경련에서 항의했다는 얘기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대북 증오를 넘어서 그게 이제 거기까지 가는 거잖아요. 제가 지금 정치 현안에 대한 얘기 여러 가지 하셨는데 인터넷 쳐보면 말이죠. 문성근 배우라고 나옵니다. 배우.
직업은 배우예요, 사실. 오키의 영화라고 지금 상영하고 있습니다. 오키의 영화라고 출연료를 얼마 받으셨습니까? 10만 원 받았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게 올해 거의 배우로서 유일한 활동이었어요. 아니 근데 영화가요 지금 자본 검열을 받기 시작했거든요. 이 정권 들어서. 그러니까 어떤 영화로 얘기 못 하겠고, 그러니까 과거 군사 독재자가 있어서 그를 암살하려는 뭐 그런 내용의 영화가 준비 중이다가 뒤집어졌어요. 근데 그게 영화계 모두 다 알아요. 뭐 신의 20일 물론 알지 기자들. 근데 안 쓸 뿐이지.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영화가 만들어지겠어? 이미 사전 검열을 하는 거야 감독들이 스스로. 돈이 투자를 못 될 받으니까. 것이다. 예, 투자를 안될 못 것이다. 받을 거니까. 눈치 보느라고. 예. 그런 상태인데 홍상수가 이번에 그거를 1,000만 원을 찍었거든요. 오케이 영화를. 돈이 없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친구는 예전에는 뭐 7억, 10억 이렇게 영화를 찍은 적도 있어요. 근데 자기가 그만큼 벌어줄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포기한 거죠. 앞으로는 1억 이내. 그러더니 급기야 1,000만 원으로 영화를 찍더라고요. 1,000만 원. 1,000만 원은 학생 졸업작품들에 들어가는 돈이네, 이게. 그래서 이런 자본검열 시대에 꼭 뭔가를 만들고 싶은 사람들은 사실은 홍상수 방식을 배워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10만 원 받으신 거예요? 아니, 뭐, 1,000만 원이, 제작비가 1,000만 원인데. 필름값만도 못한다. 그래서 관객이 오면 준대. 근데 어쩌면 받을 것 관객이 같아요. 오면 준대. 나 진짜 깜짝 놀랐네. 어음을. 이게 소위 러닝 게리터잖아요. 이게 잘 나가는 배우만 한다는. 그렇죠. 런닝게 지금 이게 한 2만 5천만 넘으면 손익분기점을 넘는데요. 근데 엊그젠가 2만 명 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하면 돈을 받을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이번에 또 3번 문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수재민을 찾아가 기왕 이렇게 된 거 마음 편하게 먹어라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한 논평을 한 유명 인사와 그 발언으로 바르게 짝 지어진 것을 고르세요. 1번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 추석날 국민 약 올리는 최초의 대통령이다. 2번 만화가 강초온, 수재민, 대통령 앞에서 너무 오만상 찌푸리지 말라. 한 방에 훅 갈 수 있다. 3번 조현오 경찰청장, 수재민들이 소돼지처럼 울부짖는다. 국격이 추락하고 있다. 4번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기왕 이렇게 된 거 DTI 규제도 완화했겠다. 대출 받아서 물 잠기지 않는 집을 사세요. 5번 김무성 한나라당 사무총장, 수재민, 일본 관광객이 줄어든다. 우는 소리 자제하라. 근데 이건 제가 지금 질문을 못 알아들었는데. 아, 예. 머리가 좋지 않아요. 뭐 이게 어려운 문제라고. 그럼 바로 정답 말씀하시겠습니까? 노회찬 씨가 뭐라고 얘기했죠? 예, 정답입니다. 예. 국민을 추석날에 국민을 약 올린 첫 번째 대통령이다. 예, 이렇게 평가를 했죠. 예. 저는 근데 네. 그 김대중 대통령 시절이나 네. 또 노무현 대통령 시절 그렇게 하면 정치하라고 했는데 오랫동안 안 하시는 게 성격도 그렇거니와 이제 뭐랄까요 오해받기도 싫고 약속도 본인 스스로 하셨고 아버님과 약속이라고 생각도 하셨고 아예 이 길로 본격적인 정치를 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아니, 지금 제가 이렇게 살아온 거에 대해서 굉장히 행복하게 생각해요. 뭐냐면, 이 안을 제안할 수 있다는 사실이 행복해요. 누구로부터 오해받지도 않는. 아니, 그러니까 이 제안을 지금 누가 할 수 있겠어요? 다 자기 정파 또는 자기를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이 제안을 한다면. 근데 제가. 그러네요. 저는 2002년 이후에 참여를 안 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정파에도 소속된 적이 없고, 그다음에 이를테면 당내 경선에도 가담한 적이 없거든요. 그렇죠. 이를테면 후보 단일화가 된 다음에는 지지한 적은 있어도, 그래서 정파와 관계없이 큰 방향에서 제안할 수 있게 된 것은 어떻게 보면 2002년 이후에 제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하나는 밀란이라는 발상을 해본 게 사실은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뭐 시민혁명이 어떻고 이거는 나중 생각이고 그냥 이러고 있다 맞아 이거야
와, 이거면 되는데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노 대통령 서거 직후에 그 시민주권이라는 조직, 제가 나중에 이름 지어졌는데 그쪽에서 계속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어떻게 하면 대통합을 하느냐 하는 거를 해봐야 됩니다라고 건의를 했었는데 시민으로서 안 됐었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이 밀란이다라는 방식이 생각나면서는 아, 내가 지난번에 제안했던 것도 역시 지도부 협상이었구나. 그 방식은 안 되는 건데 내가 제안을 했었구나. 그렇다면 마지막 남은 방법은 이거다라고 생각을 한 건데 사실은 맞아, 밀란이야 이렇게 됐지만 그 과정은 비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직관인 거, 느낌인 거죠. 근데 그것을 아까는 뭐 시민혁명이 어떻고 우리 시민 역량이 축적됐고 뭐 이렇다고 소리를 제가 했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자면 그 배우로서 살았다는 거. 그러니까 배우라는 게 상상력이고 그다음에 즉각적인 느낌이고 그런 걸로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분석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분석할 머리가 좀 안 되지 않습니까? 예, 뭐 그런 좀 그러니까 배우로 길게 살아서 이런 발상을 할 수도 있었던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스스로 자뻑을 하는 거죠. 굉장히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건 본인이 직접 뭐 예를 들어 제도 정치를 이용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제는 어떤 오해도 받지 않을 건데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아니 근데 이거는 이 일을 성공시키고 난 다음에 얘기죠. 아, 성공시키고 난 다음에는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러니까 민주공화국의 시민으로서 참여는 의무잖아요. 권리면서 동시에 의무란 말이죠. 그래서 의무로서 하는 일인데 그래서 제가 자연인으로서 제가 직업을 정치인으로 바꿀 거냐 여부는 저의 자유에 속하는 부분이고 궁금한 거죠. 예, 그러니까 의무기도 하고 그러니까 미리 뭐 안 한다 이래서 제가 의무를 방기할 만큼 파렴치하지는 않고 그냥 조금 바뀌셨어요. 예, 그냥 예전에는 안 한다고 그랬었잖아. 있는 그 자유인으로서 그냥 자유를 나 스스로 속박하지 않고 있겠다. 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운동은 솔직히 처음에 생각할 때는 12년 재집권이에요. 민주진보정부의 수립에 초점을 맞춰서 모든 걸 발상을 한 건 맞아요. 하다 보니까 아, 이게 아니다라고 추가해야 될 부분이 생긴 게 뭐냐면 12년 후에 민주진보정부가 세워진 다음에도 이 모임체는 그대로 유지를 해서 이게 시민정치운동 조직으로 풀뿌리 민주주의로 직접 민주주의적 요소 활동으로 존속을 하는 게 맞겠구나. 그러니까 노 대통령, 노무현 후보가 경선 통과하고 나서 충청도에서 노사모 전국대회를 했거든요. 통과 축하연이죠. 그랬을 때 노 후보가 고맙습니다. 근데 여러분 앞으로 뭐 하실래요? 물으니까 여러 가지 단어가 나오다가 5초 만에 감시 그랬어요. 그랬더니 황당해 하시면서 나 쥐고 흔들 사람 많아요. 여러분들이 날 도와주셔야죠. 그랬는데 그걸 알아들은 사람이 몇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돌아가시고 나서 노사모가 그렇게 그러니까 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그 가슴을 치는 게 그 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민주진보 진영이 분명히 소수입니다. 그러니까 투표에서는 이길지 몰라도 세력이 워낙에 약해요. 근데 우리는 참여정부가 됐으니까 이제 알아서 하시겠지. 이게 내비둔 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무거운 상태로 혼자 맡게. 그러니까 시민 정치운동 조직으로 그냥 존속을 하면서 보호도 하고, 그러니까 뉴라이트하고 전선을 쳐서 다투는 거를 정권이 직접 하지 않게, 네? 그 시민전을 해주고, 그 다음에 또 물론 비판도 해야죠. 그러면서 동시에 그 생활정치권의 정책을 생산해서 전달하는. 그러니까 무본이 하고 있는 일 같은 거.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인터넷이 워낙에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정말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운동으로까지 이게 존속돼야 되는 거구나. 뭐 이제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이거를 제안한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는 이게 뭐 1, 2년에 끝날 일이 아니고. 사실 저는 이게 문성근 씨가 정치하면 굉장히 잘할 거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100만 명이 서명을 했어요. 예. 그런데도 정당이 안 움직여. 그럼 혹시 본인이 직접 대선 후보가 되실 생각은 없어요? 그런 거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진짜 100만이 모였는데 그거 무시할 그 강심장이, 그런 똥배짱이 어디 있어? 그거 제정신이겠습니까? 정치인들이. 그걸 안 받아들이는 정치인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게 100만이라는 숫자는 많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실제 숫자이기도 하거든요.
민주당이 지금 200만이라고 얘기해요, 스스로. 근데 당원이. 2007년에 박스대기를 해가지고 그게 엄청나게 많은 거거든요. 전수조사를 했더니 제가 두 군데만 물어봤어요, 경기도에. 중앙당에 신고된 게 8천, 7천이래요. 전화해서 다 물어보니 나 당원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2,000명, 1,800명이에요. 4분의 1 정도 된 거죠.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보면 50만이에요. 평균에 보자면. 네. 그리고 소수 사당 하면은 20만 아니에요, 합치면. 70만이에요. 한국에 있는 정당원 전체 70만이거든요. 100만이 모여서 야, 섞이자. 그래서 하자는데 그거 싫다 그러는 사람이 그게 제정신이겠냐고요. 그럼 사람들이 할 거는 그냥 100만 명이 모여 서명하면 되는 거네요. 지금은. 그렇죠. 할 일이라고. 그리고 그 소약에 가입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여러 가지 일들을 해 나가겠죠. 이벤트를. 그때. 예. 제안서에 제가 쓴 거는 5만이 넘었을 때 그 당사 앞에 가서 촛불 시위를 하겠다. 이렇게만 써놨어요. 정당들 당사. 정당들 당사 앞에. 지금은 전국을 혼자 돌고 계신데. 네, 지금은 돌고 있고 5만이 넘으면 이를테면 번개를 치는 거죠. 회원 여러분, 오늘은 어디 모입시다. 그래서 뭐 그걸 그냥 이렇게 당사에 뭐 벽을 둘러싸고 벽을 치는 거야. 이렇게 콘크리트를 손으로 친다. 그러면 이게 뭐 그 재물 손괴죄랑 안 걸릴 거 아니에요. 내 손만 다치는 거니까. 그래도. 근데 이 말을 박자는 좀 심하잖아요. 다치니까. 그건 노 대통령 전공 아니에요. 지역 대결 구도의 벽에 그냥 머리 짓이기인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대신 손으로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냐, 우리도. 이만은 못 박아도. 이렇게 치지 말고 이렇게 치자. 그럼 건물이 울릴 거 아니에요. 야, 국민의 뜻이다. 들어라, 좀, 너희들. 너희들끼리 해쳐먹지 말고, 국민의 말을 듣고, 정말 민주주의를 하자, 이것들아. 안 들을까? 혹여 안 듣는다면 본인이 직접 네. 나서버리실 생각은 없으신가 하는 게 제 질문이었죠. 그럼 그때 가서 얘기할까요? 그거는 정말 엄청난 공부와 내공과 그 정치가 그냥 아무나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머리가 좀 있어야 되는데. 아니 근데 이렇게 우려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만약에 야권이 정말 뜻대로 하나로 통합할 경우 저쪽 여권도 통합하지 않겠는가? 그거야 뭐 하면 어떻습니까? 한번 붙어보는 거죠, 그거. 그러니까 집권 안 해도 좋고, 그러니까 민주 진보 정부를 세우지 않아도 좋고, 다만 내가 국회의원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의원들이 그런 분들이 소수 있을 것이다. 다수 있죠. 아니, 전 소수라고 믿는 거죠. 다수 있죠, 사실은. 네.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저는, 실제로. 지금부터는 이제 뭐랄까요, 뉴욕타임스를 보시는 분들의 도움이 필요한 거죠, 지금. 네, 그렇죠. 이걸 보시고. 네. 그리고 그걸 보시고, 이혼하신 분들이라든가, 상처하신 여성분들, 연락을 주십시오. 꼭 이혼 상처가 아니다 하더라도, 문성근 씨에게서 남자 향기를 느끼는 분들. 문성근 씨가. 애인이 엄청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제가 잘 알고 있고요. 집이 아주 엉망이에요, 가보면. 겸사겸사. 땀난다, 진짜 땀나. 그러니까 100만인 서명하고, 그리고 나서 문성근 씨 또 한번 연락을 해주시면, 저한테 연락주시면 제가. 자, 우리 명예남 선생께서 또 영상을 보내오셨습니다. 친구 사이셨는데. 정말 안 나올 거라고 봐요. 자, 한번 좀 만나보시겠습니다. 백만송이 준법 밀란의 선봉에선 내 친구 문성근한테 얘기하라 이거죠. 문성근이는 연기가 잘 안 되니까 그거 하는 거고 나는 연기가 되니까 연기를 하고 있는데 당신도 다 아는 얘기겠지만 농담이고 건강을 참 주의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대학교 때부터 봐왔는데 물론 건강 관리를 잘했지만은 길거리에서 그렇게 나서서 한다는 게 사람들은 알지 몰라도 나는 가까이 있는 사람으로서 그게 어떤 결심에서 나오는 것인가를 나는 무섭게 느끼고 떨려하면서 보고 있는데 적당하게 내가 도움이 될 때 나도 얼른 달려가고 싶고 무대보다도 당신 옆에 있고 싶은데 지치지 말고 당신 말처럼 우리는 이긴다.
그리고 아버님 말씀처럼 이것을 벽이라고 생각할 때 문짝이라고 생각하고 박차고 나가는 거야 해서 당신 아이디도 문짝이잖아. 그러니까 그 문짝을 박차고 멋있게 지치지 말고 응원군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잘 했으면 좋겠어. 근데 연기에 대한 욕심은 좀 버리는 게 나아. 연기를 잘하기 위해서 이걸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말은 아닌 거야. 그런 말을 하지. 연기가 너는 안 돼. 아이고, 재밌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아니, 자, 근데 소감을 말씀하셔야죠. 소감이요? 예. 소감이 뭐 있겠어요? 네. 아이고, 참. 예, 그냥. 아니, 저 친구가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고 있는지 잘 아니까. 무겁죠, 쟤를 보면. 본인도 제가 알기로는. 아니,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하셨을 때, 네. 아, 그때 감회가 어떠셨을까? 그 생각도 좀 많이 궁금했었습니다. 그냥 그 김해 공항에 내렸는데 그 부산대학 병원으로 갈 생각이었는데 라디오에서 패백 정말 그 사람 갔는데 패백 와서 보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노사모가 흥분한 노사모가 거의 무정부 상태를 만든다는 식으로 뭐 취재를 방해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돌렸죠 그냥 봉으로. 가서 야, 이러면 안 된다. 그러는데, 사람들이, 아, 씨발, 하루라도 조선일보하고 KBS 없는 데서 삽시다. 하루라도. 하루도 못하냐. 네. 그래도 안 된다 그랬죠, 제가. 풀어주자.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우리가. 그래서 요즘도 조선일보를 굉장히 틈만 나면 공격하고 계신 거로 제가. 아니요, 근데 저는요, 그 조선일보한테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제가 그 악역을 꽤 많이 했었거든요, 옛날에. 예. 그래서 그 뭐 정말 그 범죄 관련 서적이라는 서적은 다 갖다 읽으면서 연구 많이 했어. 그 범죄의 심리 같은 거. 그래서 했었죠. 뭐 초록물고기도 그 전에 비상구갑다도 그랬고 그런 거 했었는데 참여정부 시절에 그 조선일보 이렇게 보면서 아 악이란 이런 거구나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악이라는 거는 이 공동체의 조화로운 그 삶이라든지 뭐 발전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생각하지 않고 나의 가족의 이익을 생각하면서 그 바깥을 향해서 까닭 없는 적개심을 갖는 게 그게 조폭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이익을 지키면서 하는 거. 근데 그 나의 가족조차 없는 게 사이코패스예요. 나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는 다 없어. 부모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 조선일보를 보면서 왜 정현주 선생이 조폭이라고 그랬는지. 그래서 그 다음에 정말 연기에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조선일보한테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해요. 이명박 대통령한테도 고맙게 생각하고. 아, 그게 조선일보 이명박 대통령의 어떤 그런 빙의로, 연기 그렇게. 롤 모델인 거죠. 저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저렇게. 예. 저렇게 하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오늘 하루 이 방송 잘 보고 100만 민란에 나도 참여하고 싶다 하는 분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구체적으로? 홈페이지 주소를 우선 알려드리죠. 네, 여기, 예. Power to the people. 네. .kr. 예, Power to the people. .kr. 그냥 스펠을 다 그냥 쓰면 되네요. 네, 그냥 씁니다. 예. 네, 파워 투 더 피플. 만약 그러니까 그런 정당이 만들어진다면 아마 이건 정말 정치사상 가장 아름다운 정당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IT 강국이라서 그 오프와 온을 결합한 정당. 그다음에 이제 지지자도 묶어내는 정당. IT를 활용해서요.
그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20, 30대에 대한 의무 공천을 도입한 부분. 그다음에 아예 청소년 정당을 만드는 얘기. 물론 이제 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고 또 그렇다고 전략 공천을 완전히 무시하는 건 아니고요. 한 20%를 인정하더라도 상향식이 돼 온오프를 결합하고 돈 내는 당원 안 내는 당원. 그래서 정말 그 고민 많이 해서 설계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열린우리당의 실패가 왜 있었을까? 그러니까 종래 쭉 활동해 오시던 분들과 새로운 시민을 화학적 결합하려다가 무리가 생긴 부분이 많지 않나라든지 등등 해서 정교하게 설계를 해서 그 제안을 드렸죠. 이런 식의 아름다운 정당을 100만 국민 속에서 창출해내자. 된다. 그런 뜻이죠.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그럼 마지막으로 막 할까 말까 하시는 분들한테 마지막으로 내야죠. 네. 남사스러우시겠지만 길거리에서는 잘하시는데. 오죽하면 밀란이라는 제목을 붙였겠습니까? 그야말로 우리 시민들이 그동안 정치가 좀 잘 되기를, 정치권을 어떻게 보자면 우리보다 위에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보면서 간절히 희망하고 애원을 해왔는데, 그냥 87년 양김의 분열도 그렇고 최근으로 보자면 이제 7.28 보선 같은 거 보면서 그냥 속수무책 지켜봤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속수무책 지켜보고만 있지 말자라는 겁니다. 더 이상 못 견디겠으니까 자 갈아엎자. 우리가 엎어서 우리 스스로 희망을 만들어 가자.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 이명박 정부의 터무니없는 역주행을 보면서도 정말 미래가 걱정되면서도 2012년에 대한 희망이 없으니까 그냥 답답해하고 술 먹고 화만 내고 그러는데, 그러지 말고 우리 스스로 희망을 만들어가는 방법. 그래서 이렇게 100만이 모여서 그 힘으로 강력한 야권 단일 정당을 창출해내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 한 사람 한 사람 당연히 힘이 없죠. 근데 우리는 정말 10만, 20만, 100만 모이면 엄청난 일을 해온 역사적인 경험이 많지 않습니까? 뭐 젊은 세대는 촛불이고요. 우리는 뭐 6월항쟁 그 전도 그렇고요. 얼마든지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참여하시고요. 망설이지 말고 주변에 다가가서 설득을 하고, 그래서 우리 힘을 모아가면 우리 스스로 희망이 되고 빛이 됩니다. 임계점이 있습니다. 그 정당하는 사람들이 국민의 이런 뜻을 절대로 무시하지 못합니다. 지금은 그냥 이렇게 슬며시 눈치 보고 있거든요. 어떻게 될까 안 될까. 처음에 저한테 단언한 사람들이 많아요. 절대 10,000명 못 넘는다. 근데 금방 넘어가거든요.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일이라고 믿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야말로 동학 농민군이 돼서 우리 우금치에서 멈추지 말고 서울까지 또 신의주까지, 그래서 우리 철도 타고 그야말로 러시아로 파리로 런던까지 가는 우리 기상을 열심히 펼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오늘은 대전 갑니다. 내년 가을까지, 이 일이 성사될까지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여성분도 연락 주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퀴즈 내고 그러면. 예. 네. 오늘 그 시청자 퀴즈 문제를 만나보시겠습니다. 시청자 퀴즈입니다. 등록금 인상 걱정되면 장학금 받으면 되겠네. 미국산 쇠고기 안전 걱정되면 안 먹으면 되겠네. 눈 많이 오면 지하철 타면 되겠네. 사교육비 부담되면 학원 안 보내면 되겠네. 그리고 최근 배추값이 크게 오르면 양배추 먹으면 되겠네. 이상은 이명박 대통령식 현대생활 백서입니다. 과거 빵 없으면 고기 먹으면 된다는 말을 했다가 프랑스 국민의 원성을 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알려주세요. CCTV @hani.co.kr로 많이 보내주시고 이름 또 연락처 반드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100만 밀라는 파워 투 더 피플 KR. 네. 오늘은 괴수이자
성적 억압이 대단합니다. 문성근 씨 만나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